안녕하세요. 저는 12살 자폐성 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작가인 박정경입니다. 네. 제가 엄마는 너를 위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내가 권하의 장애를 받아들일 즈음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장애를 받아들일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나 둘 생각나는 걸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되었어요. 세상에 어떤 화음과 엄마는 나오는 길이 하나인 놀이터를 만들 거야. 길을 잃어도 금방 찾을 수 있도록. 엄마에게 오는 길은 노란색으로 칠할게. 실컷 놀다가 노란 길을 따라오렴. 엄마는 아주 복잡한 미로를 만들 거야. 너만 들어갈 수 있는 신기한 미로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보고 있을 테니까. 길이 막혀 힘들면 고개를 들어보렴. 자, 이제 나가볼까? 엄마는 울지 않을 거야. 너는 조금 다를 뿐이야. 내 잘못이 아니란다. 엄마 잘못도 아니야. 엄마는 더 행복해질 거야. 너와 함께. 흔히 이제 장애라고 하면은 장애를 먼저 보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사람을 먼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갈 사람이라는 거 먼저 알아주시면 장애보다 사람을 더 존중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같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네, 오늘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이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이 장애인의 날인데요. 제주 MBC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평소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뉴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에서 이 발달장애 아이를 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아이가 커서 다녀야 할 특수 학교는 교실이 턱없이 부족해 이 장애 학생들은 출발부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따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애 학생들을 위해 공립으로 세워진 제주 영지학교. 교실 정면인 운동장에 큰 조립식 건물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최근 10년 새 학생 수가 100명 늘면서 2000년 후 세 차례나 교실을 증축했지만 더 이상 공간이 없어 임시로 지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많이 뛰어야 되거든요.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게 현실적으로 정말 아쉽고 안타깝고. 올해도 3개 학급이 더 늘어 재학 중인 학생은 250명에 달합니다. 미술실과 과학실 등 특별활동실까지 교실로 사용한 지 오래. 학생 수가 늘고 교실이 부족해지면서 컴퓨터실로 사용했던 특별실까지 일반 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은 오는 2026년까지 영지학교 옆 1600제곱미터 부지에 새 건물을 지어 교실 18개를 늘릴 계획입니다. 또 동부 지역인 구좌읍 송당리에 분교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 구자, 성산, 표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제주시로 왕복 3시간의 버스를 이용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절한 교육 환경 조성과 통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수학교 분교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시내권을 중심으로 학생이 늘어나 교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당까지 학생들을 데려갈 수 있을까? 저는 좀 의아스럽고요. 학생들이 통학권이 좀 유효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특수학교나 분교를 지어서. 도내 장애 학생은 최근 5년 사이에만 500명 넘게 늘어 2,000명에 달하는 상황. 일반 유치원과 초중고 115개 학교에서 49개 특수학급이 정원을 초과했고 150명의 장애 학생은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요즘 시각장애인들은 이 점자를 몰라도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목소리를 녹음해 만든 소리책이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소리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녹음 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송원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점자도서관에서 5년째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김원자 씨.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녹음실 안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책을 읽으면 음성 파일로 된 소리책이 탄생합니다. 여기서 온두라스 국경까지 갈 수 있냐니까 대번에 갈 수 있다고 한다. 한때 성우를 꿈꿨던 김원자 씨가 지금까지 만든 소리책은 모두 5권.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그 속에서 그 상상의 나래를 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행동은 실천은 못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소리책이 만들어지면서 시각장애인들은 좀 더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배우기 어렵다는 점자를 몰라도 소리책을 들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소리책이 손으로 읽는 점자책보다 빨리 읽을 수 있고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누워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소리책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소리책 한 권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달 정도. 현재 자원봉사자 25명이 만드는 소리책은 1년에 40권이 채 안 됩니다. 낭독 봉사 대기자가 60명이 넘지만 녹음 시설과 담당 인력이 모자라 소리책을 더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녹음 독서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20년 동안 제가 호소해도 한 3명 이상은 꼭 필요한데 전혀 지금 지원이 안 돼 있어서 이것이 참 아쉽다. 현재 제주도 내 시각장애인은 4,200여 명. 이들이 좀 더 쉽게 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 지역 장애인 고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제주 지역 15세 이상 장애인 고용률은 28.2%로 전국 평균 장애인 고용률 36.4%보다 8.2%포인트 낮아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제주 기업 6곳이 법정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오늘 오전 제주 혼디누림터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장애인과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가치, 행복은 높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생산품 판매와 직업 재활 상담, 장애인 예술품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강유민 제주도 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 지회장이 장한 장애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최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제주를 방문해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당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없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정치적인 쇼라며 반발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4.3 유족들을 만나기 위해 제주를 찾았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4.3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부주의 때문에 유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제주 4.3 유족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또 그 상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제주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4.3 유족회와 시민단체 대표들은 개인적인 사과가 아니라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며 반발했고 일부는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자숙하고 있는 기간이라서 여기서 모든 것을 제가 약속을 하고 갈 수가 없어서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린 것뿐입니다. 나시도 이런 사과를 뭐라 드립니까? 이런 사과를 당치도 입장도 없고 쇼하러 온 거 아니야? 쇼하러 총선 못 나가니까 징계받으면 총선 못 나가니까 쇼하러 온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자리에 왜 우리가 유족분들 여기 있어야 됩니까? 나가시죠. 김재원 최고위원은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유족들에게 사과한다는 방명록을 남겼고 4.3 왜곡을 처벌하는 특별법 개정에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또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4.3 유족들 아픈 마음을 이해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4.3 김일성 지시설로 논란을 빚었던 태용호 최고위원도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 최고위원회에 불참했고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에서 두 사람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3 당시 강경진압 작전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 추도비에 4.3 안내판을 설치해달라는 청원을 통과시켰습니다. 행자위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다음 세대가 제대로 된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객관적 사실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4.3 단체들은 환영 성명을 내고 오영훈 도정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4.3 안내판 정비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낮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 단속에서 2시간여 만에 8명이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낮 시간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면허 취소 2건과 정지 2건 등 음주운전자 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승보호자 없이 운행한 어린이 통학버스 한 대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 보도를 침범해 달린 이륜차도 각각 한 대씩 적발됐습니다. 출입기자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제주해양경찰서장이 취임 3개월 만에 결국 교체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이상인 전 서장을 본청으로 대기 발령하고 소병용 총경을 신임 제주해양경찰서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술에 취해 도우미에게 현금을 준다며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전국 49개 동물보호단체로 구성된 철새와 고양이보호대책촉구 전국행동은 오늘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청과 제주도가 마라도에서 반출한 고양이 보호의 책임을 시민단체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고양이 돌봄용품 대다수를 시민단체 후원금으로 조달하고 있다며 문화재청과 제주도에 고양이 관리와 입양을 위해 직접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고 부지를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대해 제주고등학교 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주도의회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홍성현 제주고등학교장은 도로가 학교 실습 부지를 관통해 교육권 침해와 함께 학생들의 안전에도 위협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내년 6월까지 노선 변경 재검토 용역이 마무리되면 결과에 맞춰서 우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제주국제대가 대학 운영 투자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제주국제대는 대학 홈페이지에 대학 경영을 위한 재정기여자 공모를 게시했습니다. 인수대금은 400억 원 이상으로 대학교 교지와 정원, 교직원과 체불임금 등도 포함되는데 신입생 미달 등으로 대학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국제대에 재정을 투자할 인수자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보험 사기로 2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보험회사 직원으로 일하며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속여 20억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아침 8시 50분쯤 제주시 조천읍 회천교차로 부근 번영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한 승용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두 운전자가 동시에 차선을 변경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읍면 지역 65살 이상 노인은 오는 7월부터, 동지역은 내년 7월부터 버스와 택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 대상을 70살 이상에서
65살 이상으로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내일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시행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선 요즘 강속구 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동주와 김서현, 하나 신인들과 키움 안우진의 경쟁 정말 볼만한데요. 지난주 하나 문동주가 시속 160.1km로 국내 선수 최고를 기록했죠. 어제 1군에 올라온 또 다른 특급 신인 김서현도 바로 데뷔전을 치렀는데 초구부터 150km 후반대 공을 내리꽂더니 전광판에 찍힌 구속이 갈수록 올라가요. 그리고 158km의 강속구까지 두산 타자들이 꼼짝 못하고 당하는데요. KBO 투구 추적 시스템으로는 157.9로 국내